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거예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없어지지도 않죠. 예, 저는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발언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청에 또 벌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벌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하겠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가 왜 가자 그래 내가 뒤집는데 왜 가자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국회의원 3번에서 저는 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고 또 해를 나와서 키울 줄 알아요. 괴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건 불가피할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후보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X 아닐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O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뭐 당연한 얘기 그 신용복 선생 제일 존경하면 존경-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영복 선생의 자, 사상을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존경한다고 손해배상 했고 폭탄이 이것을-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뭐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업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말씀하신 분,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주십시오.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예.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신데 바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좀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오라는 엄청난 거죠? 형을 예,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2010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0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친이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예, 옳지 그런데 않고,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1분 주시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이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그럼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 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강특권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뭘 기부수한테 부정을 해요? 있습니까?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내 지금 기부수한테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뭘 부정하고 부정해요?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가만 있어요, 후보자. 지금 정의를 요청합니다. 네, 강특권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4.19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자,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자 이용호님,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수차례 영상에서도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어딨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재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재헌헌법 전문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도 확인하셨지만은 국회 당시에 재헌헌법 당시에 국회 속기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8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 국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 내가 얘기할 때는 이게 그렇잖아요. 자, 일본 다른 국민이라고 한 이 사람은, 부분에 다른 의원께서 대해서는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다른 모든 걸 다 마십시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달라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김태성 의원님 아까 발언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 후보자는 지금 제가 후보자에게 여쭙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럼 일제 강점기는 일본이었네요. 저희 나라가 그 헌법 한번 보세요. 진짜 헌법 한번 꼭 한번 읽게끔 한번 그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이게 일제 강점기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됩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본인입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후보자가 사과 없이는 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자님의 건국 시기와 또 일제 강점기의 그 지배 성격과 관련된 이런 그 역사관 또 국가관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심각한 우리 공직 후보자로서 결함이 있다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우리 여당 의원님들 또 여당 의원님들 사이에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그 간단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김영동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생각해뒀던 게 있는데 1시간 반여 동안 민주당 의원님들이 깊은 토론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특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립됐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큰 틀의 질서,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를 수 있는 생각에 대한 상호 존중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은 사실 큰 그 표현 하나가 모든 생각을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48년이 건국이냐, 뭐 19년이 건국이냐, 교과서에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모든 어떤 논쟁이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중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식으로 모든 생각이 한쪽으로 정리된다. 어떤 사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정의 끝에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으시고 방금 이거는 뭐 제 제안입니다만은 생각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답을 한다면 지금까지 아침부터 자정 거의 가까이 진행되어 온 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주영 간사님, 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오늘 참 하루가 정말 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가 뱉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정해와 또 속회를 반복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 이게 상식이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9-68620에 따르면은 일본 판결, 즉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시 국가 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우리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은 바 국무위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역사의 오점이 될 인사청문회를 종료하시고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주영 간사님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지금 사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국무위원은 학자나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우리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있었냐, 또 그러니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었다, 이런 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 고정되어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주영 간사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우리 간사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청문 절차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